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7일물 역환매 조건부채권 금리를 5.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다른 두 개의 정책금리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각각 5.00%와 6.50%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기준 금리 동결은 중앙은행이 루피화를 안정시켜 인플레이율을 목표 범주에 머물게 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리 와리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2023년과 2024년 인플레이율을 목표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는 중앙은행 스탠스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내년 인플레이율 목표를 종전 2에서 4%에서 1.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피아는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운데 가장 견실하지만 지난 수주일 동안 진행된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달러에 대해 가치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환율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페리 와리지오 총재는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파급하는 걸 예방하고 완화하는 대책으로서 금융정책은 계속 루피아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페리 와리지오 총재는 이로 인해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압박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에 대한 압력과 달러 강세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 완화 여지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금리 인하 여부는 내년에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석유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개발 광고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장관은 발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업스트림 석유가스 국제 컨벤션에 참석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개발사업권 계약자가 생산물의 50%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민간업체의 광구 개발권을 팔고 이에 대한 생산물을 분배할 때 정부가 5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업자 분배율을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어 장관은 지난 20일에 있었던 올해 세 번째 광구 탐사 운영권 입찰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기존 유전은 고갈되고 환경 문제로 인해 신규 유전 개발 작업은 늦어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만 해도 일일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일일 원유 생산량은 60만 배럴 수준으로 줄었고 천연가스 생산량도 일일 50억 세제곱피트 정도로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은 일일 100만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일 120억 세제곱피트를 달성하겠다며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규제 당국인 SKK 미가스의 드위 소에집토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개 이상의 유정을 시추해야 한다며 연 2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투자를 유치하려면 법률이나 계약 측면에서 투자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환경운동가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들의 살림 벌채가 용이하도록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비교정치인류학과 워드 베렌슈트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선거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며 선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치인이 천연자원 회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원회사들이 산림보호 조치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라며 선거 때마다 산림보호 조치는 압박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을 동시에 뽑는 대규모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2월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6월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다 11월에는 각주 주지사 등을 뽑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투표 매수 행위가 만연해 있고 선거 자금 지출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선거 때마다 엄청난 선거 자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선거 때 금품을 받는 관행에 익숙하며 투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3년 500명의 정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에 승리한 지역 단체장 후보는 평균 150만 달러, 주지사는 평균 1000만 달러를 선거 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산림보호단체 산림인민프로그램의 마커스 콜체스터 수석 정책고문은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기업의 자금을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면책 특권과 정경유착이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수요를 모니터링하겠다며
특히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고급 니켈 원료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니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재련 능력 향상으로 인해 10년 정도 이후에는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니켈의 신규 매장량에 대한 탐사 부분의 진척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련 대비 원석 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광물원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지도 아래 38개의 독립 니켈 재련소가 운영되고 있고 투자 가치는 최대 15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니켈 재련소의 수요 증가와 미비한 신규 광산 발굴로 인하여 니켈 최대 규모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석 수입량이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중국과 아세안 가맹국이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해 협의하는 제1차 중국 아세안 클린에너지 위크가 개막했습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주최한 이번 클린에너지 위크는 정책, 기술 기준, 그린 금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클린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효과적으로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부유식 가스 저장 및 재기화 설비,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통합적인 가스 공급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중국 가스 회사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아리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잠재 발전 용량이 3,60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신재생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세안 역내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관련국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중부 자바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장은 오는 11월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매달 300명을 채용하여 최대 2,4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인력 채용은 최근 아디다스 등 운동화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최근 아디다스의 상승세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아디다스 가젤 삼바 등을 즐겨 신으면서 글로벌 곳곳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으며 또한 올해 2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여 가젤 스니커즈를 선보인 점도 매출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사업 확대에 화승엔터프라이즈가 공격적인 인력 채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지난 1분기 기준 매출의 90%가 신발 부문에서 나왔으며 아디다스에서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해 21%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아디다스 운동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1월 중부 자바 지역에 투자해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일 남부 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5천만 루피아를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 3개월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리나 무케르지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2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 리나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비스밀라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은 식사 전 기도문으로 이 말을 읊조립니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일부 무슬림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도 해당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도 해당 인플루언서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명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법이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된다며 신성모독과 관련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